그러면은 오늘 숙제는 유형편부터 받으면 될까? 질문. 유형편은 뒤쪽이었으니까 꽤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얘기하시죠. 뭐가 있을까요? 150쪽에 28번. 에 28. 다른 학생들은 113페이지에 50번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시면 되는 상황이고, 이 자연에서 A, B가 짝수일 확률이 A하고 B가 짝수일 확률이 3분의 2하고 7분의 3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A 플러스 B가 홀수다 라고 하는 건 짝수에다가 홀수를 더하거나 홀수에다 짝수를 더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됐나?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경우에 대한 생각을 했을 때 A가 짝수니까 3분의 1일 거고 B는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가 아니면 홀수가 되시겠죠. 그래서 21분의 8이다 이렇게 볼 거고요. 이번의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반대로 A가 홀수가 되시려고 하니까 짝수가 아닌 형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시겠죠. 됐어? 계산하면 원래 7분의 1인데 그냥 21분의 3으로 일단 쓸게요. 왜 이렇게 쓸 거냐면 이 1번 경우와 2번 경우에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둘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분을 해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통분을 그때 다시 또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얘네 둘을 더해서 21분의 11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114쪽에 51번. 오지선다 문제? 주영이는 29번이다. 근데 59번이긴 한데 조금 사실 문제가 다르긴 해요. 아니구나, 똑같네. 그래서 51번에 대한 풀이를 해보시면 마지막 세 문제를 풀자고 이미 답을 적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오지선다 문제고 세 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틀릴 확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세 문제의 번호를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으로 생각을 하실 거고, 한 문제만 틀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 이 경우가 나오겠죠? 그렇지?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첫 번째가 맞은 확률이 5분의 1, 두 번째 맞은 확률이 5분의 1, 세 번째 맞은 확률이 세 번째 틀려야 되니까 5분의 4가 될 거야.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 걸 생각하면 5분의 1, 5분에서 5분의 1, 5분에서 5분의 1, 5분의 1이니까 어차피 다 똑같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세 번 더 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곱하기 3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5분의 10. 이렇게 치면 됩니다. 됐을까? 자, 또 151쪽에 31번. 체육 시간 자유투 문항인데
이거는 주영이만 갖고 있는 문항이고요. 네. 31번 문항을 풀게요. 이건 좀 너희들도 풀이 다 몇 가지 규칙을 써줘야 돼서 자유투를 할 건데 기회는 3번이고 조건이 그 다음에 연속 2회 성공하면 5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 개의 원래는 2점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3번을 할 건데 성공 확률은 3분의 1 원하시는 건 4점 이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어쨌든 3번을 던질 거라서 한 번 던지다, 2번 던지다, 3번 던지다가 있을 것이고, 그치? 자, 이렇게 하시면 5점 받겠죠? 4점 받을 거고요. 5점을 받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연속 2회를 하면 5점을 받고 던지는 걸 멈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얘네들은 사실 실패하고 성공하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기회 자체가 없는 거라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첫 번째 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냥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겠죠. 그치? 자, 두 번째 경우에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되실 거고, 얘 세 번째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 얘는 27분의 2고 얘도 27분의 2고 얘가 9분의 1인데 27분의 3이잖아. 얘네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얘네들을 뭐 할 거다? 더 할 거다 이 얘기죠. 그래서 원하시는 값은 27분의 10이 되시는 거예요. 됐어? 자, 또 다른 거 있을까요? 115쪽에 63번 110? 5쪽. 예. 63번? 네. 뭐라는 거야? 첫 번째 나온 수의 길이만큼 A에서 오른쪽 방향 B, 두 번째 나온 수의 길이만큼 B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 C, A, B, C가 넓이가 4 이상인 확률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하기 전에 주영의 문항은 56페이지 18번 이고요. 산수가 6칸 곱하기 6칸 6칸 곱하기 6칸 63번 6칸 곱하기 6칸이다. 사실 그림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림이 있으니까 그리긴 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A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3이 나왔어.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게 되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3만큼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이만큼을 가서 여기 이제 B점을 잡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가 나오면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다가 실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냐면 4 이상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처음 나온 주사위의 이 눈의 개수를 A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나온 주사위 개수를 B라고 얘기를 해봐요. 됐니? 그걸 곱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되길 바라는 거냐면 4가 되길 바라는 겁니다. 4 이상이 되길래.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A, B의 곱이 뭐가 됐으면 좋겠다? 8이 되었으면 좋겠다. 즉 첫 번째 나온 주사위가 두 번째 나온 주사위 곱이 8만 되고 8 이상이 되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면은 B가 될 수 있는 건 없을 거고요. A가 2부터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A가 만약에 2라고 하면 B가 가질 수 있는 개수는 뭐가 있을 거냐면 4하고 5하고 6이 가능하시겠죠? 됐어? 근데 이쁘게 쓰는 거 3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3, 4, 5, 6이 가능하죠. 그치? 그 다음에 4라고 하면 2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씁시다. 6, 5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2부터 6, 6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2부터 6이 가능하시겠죠. 됐어? 그럼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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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 3가지 이렇게 돼서 15, 19, 22가지가 되네요. 됐니? 22가지니까 전체 개수는 36개, 22개, 18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실 겁니다. 18분의 11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풀이는 사실 이건 아닐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8 이상이 된다, 곱이 8 이상이 된다 보다는 8보다 작은 게 더 적을 거고, 작은 게 훨씬 더 적게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A, B를 곱했는데 8보다 작은 경우를 같이 따져보게 되면 1일 때 1부터 6까지, 2일 때 1에서 3까지, 3일 때 1하고 2, 4일 때 1, 5일 때 1, 6일 때 1 이렇게 나올 거거든.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을 카운팅 하시면 하나 5개, 8개, 14개. 그러니까 전체 36분의 14고 이거 1에서 빼서 18분의 11이다 라는 걸 원래 구하는 문제일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노가다 뛰는 것보다는 좀 적은 거를 계산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일 텐데 사실 뭐 14개 세나 뭐 이거 세나 이거 세나 별 차이 없어요.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확연하게 만약에 A, B의 값이 뭐 한 3쯤 되면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으니까 그때는 사실은 카운팅해도 되는데 지금 이건 8인데 애매해. 하는 대로 풀어. 자, 또 다른 거. 너 질문 끝났어? 얘는 질문 없어? 왜 없어, 맨날? 그다음에 끝이야? 네.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얘기를 하다가 끝났습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할 건데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원래 2학년 때 배우는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배우다 보니까 무리수라는 걸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좀 괴리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입체도형까지도 배우셔야 됩니다. 입체도형 얘기가 없고요. 입체도형 얘기는 없는데 3학년 2학기 때 시험 문제는 나와요. 삼각비라고 하는 데에서 그냥 너희들한테 입체도형 갑자기 뜬금없이 물어보자. 그래서 우리는 입체도형에 대한 것들도 오늘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들어볼 겁니다. 계산은 완벽하게 못하겠지만 어떤 관계성을 갖는지까지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못한 거는 24페이지 한 페이지고요. 그렇지? 24페이지에 원래 써 있는 건 히포크라테스의 원이라는 거예요. 이 히포크라테스의 원은 뭐 별거는 아니고요. 여기다 그려줘라. 여기가 이제 직각인 형태의 삼각형을 만들고 그 삼각형을 기준으로 이 녀석의 중점의 길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중점을 하시는 반지름으로 하시는 원을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의 중점에 대해서 반지름을 갖게 하는 이렇게 그리겠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를 S1, 여기를 S2, 여기를 S3 넓이를 일단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 S1의 넓이 값은 어떻게 계산될 거냐면 2분의 BC의 전체 제곱 곱하기 파이 곱하기 2분의 B라 되겠죠. 파이 R 제곱 곱하기 단원이니까 2분의 1 때려야 될 거예요.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계산됐을 때 우리는 뭐가 될 거냐면 8분의 BC 제곱 파이가 나올 겁니다. 됐을까? S2의 경우에는 같은 방식에서 2분의 AB의 전체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이고 8분의 AB 제곱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S3의 경우에는 2분의 AC의 전체 제곱 파이 곱하기 2분의 1 8분의 AC 제곱 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BC의 제곱은 원래 AB의 제곱 더하기 AC의 제곱이죠? 맞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너희가 여기다가 8분의 파이를 취해주고 여기다가 8분의 파이를 취해주고 여기다 8분의 파이를 취해주면 결국은 이렇게가 같아야겠지. 맞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저 S1의 넓이 값은 뭐랑 똑같을 거냐면 S2 플러스 S3랑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갖고 문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얘를 갖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반원을 우리가 하나 준비하실 거고요. 이 반원에다가 직각삼각형을 갖다 집어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 이미 배우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이렇게 배우셨죠? 물론 뭐 안 배우신 분은 한 분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중점이 되는 원이 그려질 거고 그 상태에서 이 녀석의 절반의 넓이를 갖고 있다. 절반의 길이를 반지름하는 원을 여기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고요. 이렇게 자꾸만 짧게 빠지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색칠하고 있는 이 녀석의 넓이 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의 넓이 값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삼각형 ABC에다가 S2와 S3를 더한 다음에 S1을 빼시면 이런 삼각형의 넓이 값이 나와.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겠죠. 맞아? 근데 S2와 S3하고 S1가 아까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여기 색칠된 부분의 넓이 자체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 값하고 똑같아진다.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원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 별거 없죠? 근데 너네가 이 원리만 이해하셨으면, 이 원리만 이해하셨으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거기 있는 개념 7번에 있는 문항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1번에 24파이와 8파이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밑에 있는 반원의 넓이 값은 32파이가 되겠죠. 그치? 2번에 써있는 것도 똑같이 54파이가 될 거, 54제곱센티미터가 될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랑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건 끝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끝나고요. 이걸 갖고 이제 빈칸 채워넣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안 했던 것들 채워넣고 정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우리는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입체 도형에 대한 것들도 아직 안 배우셨고요. 그리고 무리수도 사실 안 배웠는데 오늘 무리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할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원래는 지금 배우는 내용은 중3 과정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제 과정평가를 보실 건데 과정평가를 잘 못 보시면 사실은 2-2를 다시 하실 겁니다. 잘 보시면 3-1을 할 거거든요. 바로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근데 딴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녀석의 제곱을 했는데 2가 남았어요. 됐니? 여기까지? 그러면 어떤 녀석을 배웠는데 어떤 녀석을 제곱했는데 2가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저건 표현을 못 하시죠? 실제로 저 2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사각형 하나 그려놓고요. 정사각형 그려놓고 한 번에 이제 2자리로 잡아요.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4자리가 되시지? 맞지? 그럼 4자리가 되시니까 얘네를 갖고 이렇게 중심을 잡아서 얘네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사각형 배울 때 얘기했었잖아요. 중점 연결해서 정사각형을 만들어서 중점을 잡아서 만들게 되면 이것도 정사각형이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어차피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얘랑 같을 거고 얘랑 같을 거고 얘랑 같을 거고 얘랑 같으니까 이 새끼의 넓이 자체가 1가 되시죠. 맞아? 그러면 이 한 면의 길이는 뭐라고 부를 거니? 라고 하는 게 등장한 게 무리수가 생긴 이유예요. 여기까지 돼요? 얘나 이해됐어? 근데 하고 싶은 얘기 뭐냐? 그러면 이 새끼는 뭐가 될 거야? x는 루트 2가 된다고요. 루트 2라고 하는 걸로 표현을 할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 때 개념에서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야.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이것만 일단 알고 갈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x는 루트 3이라고 부를 거다. 이것만 갖고 지금부터 입체 도형에 대한 것들과 평면 도형에 대한 것들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이거를 더럽게 너네가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에 있는 내용들을 애들이 못해요. 실제로 잘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한 피타고라스를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좀 할 거고요. 일단 평면부터 갈게요. 평면의 입체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정사각형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정사각형이 있으면 정사각형에 있는 녀석의 한 면의 길이 값을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면요, 한 면의 길이를 A라고 하면요, 단순하게 그래서 사실 1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 있는 대각선의 길이 값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까 전에 뭐 1이면 제곱하고 더해서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 2짜리네?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 루트 2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됐어? 근데 얘를 A 배하고 얘를 A 배하면 얘도 뭐가 될 거야? A 배가 되시겠지 실제로. 닮음이니까. 얘들? 그래서 너희들한테 다 얘기를 해서 너희들이 좀 외우셨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90도에 45도짜리의 각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만들어지면 반대쪽도 분명히 45도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1대 루트 2예요 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원래는 이등변 삼각형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너희들은 이등변 삼각형 알 필요 없으니까 정삼각형을 써볼게요. 자,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정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 하신다고 배우셨습니다. 얘를 이렇게 자르면 얘랑 이렇게 똑같이 잘릴 거고 얘도 이렇게 똑같이 잘리겠죠. 됐어?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1이라고 지칭을 하게 되면 이 길이는 2가 되시겠죠? 됐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값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1의 제곱에다 어떤 녀석의 제곱을 더했더니 4가 되시는 거지? 맞니? 그럼 어떤 녀석의 제곱은 뭐가 될 거냐면 3이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길이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루트 3이라고 부른다. 알겠어? 그래서 너희가 또 외우셔야 될 두 번째 녀석은 뭐가 있냐면 그림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각도의 상황이 여기가 60도가 나오시고 여기가 30도의 상황이 나오고 여기가 90도의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의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 나옵니다. 이거를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외워야 사실은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삼각비라고 하는 걸 나중에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잘 생각해보시면 너희들이 지금 요번에 2학년 2학기 과정을 잘 끝내시고 성적이 나오시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다음 과정은 3학년 1학기를 하겠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자, 그러면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3학년 1학기를 배우고 그러면 겨울방학 때 3학년 2학기를 배우고 그러면 내년도 3월달에는 너네가 공수 1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됐어? 근데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중학교 지금 바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바로 1월달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니까 1월달에 3학년 1학기, 2학기를 좀 급하게 나가게 되거든요. 빠르게 3학년 2학기를. 그래서 요거를 지금 외워놓으셨으면 좀 좋겠다 이 얘기고요. 그럼 얘를 갖고 이제 사실은 나중에 이런 것도 합니다. 이 길이를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얘가 A배 되시면 얘가 A배 되시겠죠? 아니죠. 얘가 A배를 여기 2분의 A배 하면 여기가 2분의 A배가 되겠죠. 맞지? 그러면 얘도 2분의 A배가 될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값에 대한 걸 너네가 생각을 해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가 숫자를 뒤로 뺄게요. 2분의 루트 3A가 되겠죠? 맞아? 얘나 이해돼? 도와도 이해돼? 이해되냐고? 네. 자, 이거 우리가 곱셈하는 거 이런 거 배워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루트 3도 숫자거든요. 숫자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1과 루트 3을 곱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하고 2하고 곱해서 어떻게 될 거냐면 밑에가 4분의 루트 3 A 제곱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할 수 있다? 원래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값만 알고 있으면 넓이 값도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너네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입체 도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일단은요 직립면체부터 시작을 해볼 건데 주영아 평면도형에서의 대각선의 정의는 뭐냐? 잘못 그렸나? 이렇게 그리면 평면도형에 있어
있어요? 대각선 정의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들이 만난 뭐라고? 맞죠? 얘기한 것 같아. 얘기해봐. 서로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들이 만나는 선. 맞아요. 이웃하지 않은 두 꼭지점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각선이라고 부르시고 계시죠. 갑자기 이걸 왜 물어봤냐면 우리가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입체 도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의 정의는 평면 도형에서 말하는 대각선의 정의하고 달라요. 이렇게 그래도 저렇게 그래도 저렇게 가면 안 되는. 평면 도형이 아닌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의 정의는 동일 평면상에 존재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연결한 선분을 우리가 평면 입체 도형에서의 대각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여기 있는 빨간색 선분이 대각선입니다. 우리가 A, B, C, D, E, F, G, H라고 하는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면 점 D에서 A, B, C는 윗면에 있는 같은 평면에 존재하는 꼭지점이시고 점 D 입장에서 A, E, H는 뒷면에 있는 아이들에서 같은 평면에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C, G, H는 옆면에 있는 평면에서 같은 평면에 존재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동일 면에 존재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D점 입장에서는 A, B, C, E, H, G가 모두 다 같은 면에서 존재하는 아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그러면 D는 G, F하고만 같은 면에서 존재하지 않는 두 꼭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하면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얘네들을 연결하시면 이 녀석을 바로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요 길이 값을 만약에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길이 값을 B라고 얘기를 하면 됐니? F와 H를 연결해서 제곱한 녀석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이것도 직각삼각형일 거 아니야? 됐지? 그러니까 뭐라고 할 거냐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됐어? 자, DFH는 직각삼각형이죠? 얘가 맞니? 너네가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배웠어요. 평면이 이러한 너무 대충 그렸네 젠장은. 우리가 어떤 평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평면과 어떠한 직선이 직교한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선분과 다 뭐 해야 된다고 했냐면 직교해야 됩니다 라고 배우셨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얘도 직교하셔야 되고 이 새끼도 직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직교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DH는 E, F, G, H와 직교하고 있기 때문에 FH랑도 EH랑도 GH랑도 다 직교를 하셔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을 90도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됐죠?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저기서 얘기하고 싶은 DF라고 하는 녀석의 요 길이값에 대한 제곱값은 요 녀석을 우리가 C의 길이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FH의 제곱 더하기 DH의 제곱이시죠?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정육면체로 갖고 옵니다.
우선 제일 거는 여기 넣으면 안 되잖아. 여기다 넣어서 애매하게 손을 잡아네 위치를.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 애매하게 위치를 잡기는 했지만 그냥 보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그리고 있는 건 정육면체예요. 손이 낮아지면 그리기 좀 힘들긴 한데.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 C, D, E, F, G, H. 근데 정육면체니까 한 변의 A면 다 A가 되시겠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FH의 제곱은 결국 A제곱 더하기 A제곱이니까 그냥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지 뭐. 맞아요? 그럼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 말하는 DF의 길이값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녀석의 제곱, 이 녀석의 제곱의 합을 하면 되니까 FH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A제곱, DH의 제곱이 다시 또 A제곱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DF의 제곱의 값은 A제곱, A제곱, A제곱을 다 더하시면 됩니다. 됐지? 나중에 이 녀석을 이렇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FH의 값은 사실 아까 얘기했던 이 새끼랑 똑같은 녀석이라서 루트 2A라고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아직 우리가 설명을 안 했는데 나중에 배울 거예요. DF의 길이값은 그냥 루트 3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야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값다 하시면 될 거예요. 자, 문제가 되는 건 정육면체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는 정사면체를 우리는 배우시고요. 정사면체에서 변의 길이값들을 다 계산을 합니다. 그게 더럽게 복잡해요. 그래서 정사면체까지만 하고요. 이 얘기는 여기서 멈출게요. 지금 이렇게 줬는데 맞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같아야 돼요. 됐지? 우리가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미 이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정사면체니까 아까 배운 이 녀석이거든요.
그치? 저 녀석이니까 AM은 당연히 뭐라고 할 거냐면 2분의 루트 3A라고 쓸 거예요. 그치? 아까 우리가 배우실 때 요 높이 값은 2분의 루트 3A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것도 정삼각형이잖아? 얘가 높이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얘도 똑같은 상태에서 DM의 길이도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점은요 삼각형 DBC의 무게의 중심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자, 우리가 A에서 수직인 위치에서 얘를 내려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여기가 D점이 되고 여기가 B점이 되고 여기가 C점이 되고 A점이 여기쯤 어딘가 오실 겁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니? 그러면 이렇게 A점이 여기쯤 어딘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점에서 각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위에서 봤을 때 A부터 B까지, C까지, D까지 가는 거리 다 A였죠. 그럼 다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H점과 A점은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게 될 거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해봐요.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의 A점이라고 하는 건 DBC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맞지? 각 꼭지점이 이르는 거리가 같으니까 외심이면 우리 뭐라고 하냐면 내심과 무게중심은 정삼각형은 다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게중심이 돼요. 됐어?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에 대해서 배웠을 때 뭐라고 했냐면 DH 대 HM은 3대 1이었죠. 2대 1이었죠. 그러면 DM에 대해서 MH는 3분의 1이죠. 맞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우리 DH를 구합시다. 차라리 DH를 구해서 DH의 길이값은 3분의 2 곱하기 2분의 루트 3A입니다. 맞죠?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약분이 돼서 3분의 루트 3A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여기 AH의 길이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H의 제곱에는 DH랑 제곱을 더했을 때 AD의 제곱이 되셔야 됩니다. 맞아요? 맞니? 여기까지? 또 왜 끌려왔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AH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써도 되겠죠? AD의 제곱에서 뭐 할 거야? DH의 제곱을 뺄 거야. 그럼 AD의 제곱은 한 변의 길이가 A짜리 정 4면체니까 당연히 A 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치? 아까 얘는 루트 3이라는 것 자체가 뭐였어? 제곱해서 3이 되는 수였잖아. 그러니까 이 계산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9분의 3A 제곱이 되시고 그러면 9분의 6A 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AH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를 할 줄 모르실 테니까. 참고로 이 녀석을 나중에 뭐라고 배우냐면 3분의 루트를 얘기하고 배워요. 너희들은 사실 이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아까 직육면체의 대각선, 정육면체의 대각선, 그 다음에 정사면체에서 저런 길이들을 어떻게 형태를 구할 수 있나, 어떻게 피타고라스가 정립되는가, 적용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몰라도 지금 사실 문제도 안 나올 겁니다. 아예 안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적용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곧 중3 거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시고요. 고등학교 문제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 너희들이 당연히 이걸 배우고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고등부에서. 근데 실제로는 이 교과 과정은 다 빠졌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왕 배우는 김에 요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참고로 나중에 A-BCD의 부피라고 하는 것조차도 계산이 가능하시고 이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면 3분의 1, 뿌리는 3분의 1 아까 정삼각형의 높이값이 4, 넓이값이 4분의 루트 3 A제곱이라고 얘기했죠? 됐니? 그리고 방금 전에 저 높이값을 계산하면 3분의 루트 6 A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얘네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어? 참고적으로 이게 12분의 루트 2A 세제곱이에요. 물론 됩니다. 지금은 전혀 모셔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계산될 거고 공식화할 수 있다 정도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입체도형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평면도형, 입체도형 얘기한 것들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숙제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그러면 이게 이제 오늘부터 좀 복잡할 거야. 오늘 마지막이. 개념 부분이요. 당연히 안 한 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4와 25페이지를 해야 됩니다. 그치? 주영이 거 내가 따로 얘기해 줄게 좀 이따가. 그리고 이러고 나시면요. 너희가 지금 36페이지부터 41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 안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피타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좀 미리 채워놓도록 하세요. 도안은 이게 사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나올 거거든 지금부터. 그래서 그 얘기할 때 다시 좀 배우시면서 채워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워크북 또 우리는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워크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고 어디 갔어? 여기인가? 네. 얘는 복사해놨어. 좀 이따 줄게. 할 거 따로 줄 테니까. 그 부분이요. 피타고라스 어디 갔니? 찾지 못하겠네. 네, 11페이지에 있는 유형편에 11페이지에 보면은 35번부터 시작을 해서 16페이지까지에 포진되어 있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다시 보셔야 될 부분이 뭐가 또 다시 보셔야 되는 부분이 되냐면 단원 마무리에 있는 2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9페이지에 보면은 피타고라스에 관련된 문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들도 나중에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영이 같은 경우는 책이 좀 완전히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주영이 같은 경우는 책이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있냐면 107페이지에 따로 있습니다. 10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119페이지까지 따로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 이렇게 그거 해오시면 돼요. 알았지? 숙제는 이게 다고요. 그 다음에 책이 없으신 분이 계시니 자, 같이 없어져야겠고
얘가 개념편이고 얘가 유형편이고. 개념편 이거 있는 것들 다시 넣어놨거든. 처음부터 다시 나갈 거야. 그래서 알아두시도록 하시고 숙제 아까 얘기한 것들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타 얘기는 이걸로 끝이고 우리가 이제 남은 기간이 오늘 16일이니까 우리가 남은 수업이 이제 7번 오늘까지 포함해서 7번이 남아있어요. 7번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부터 도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싹 돌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도형 얘기가 다 끝나고 나는 시점에 과정평가를 보겠습니다. 알겠죠? 못하면 보충을 하든 방학 때 특강을 시키든 아니면 뭐 또 다른 걸 하든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싹 정리를 할 테니까 들어놓고 숙제는 오늘 그거 해오시면 되고 다만 도화하고 얘는 앞에 걸 이제 채워야 돼요. 오늘부터. 알겠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니 이따가 봐서 책검사 하던지 하죠. 어떻게 되나 보시고 이제 채우셔야 될 거고. 자, 앞서 써있는 내용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애 삼각형을 얘기를 하시죠. 여기가 길이가. 그래서 뭐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얘랑 길이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길이가 길이가 같은 두 변에 끼어 있는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꼭지각이라고 부르시고, 이 꼭지각을 마주보고 있는 두 녀석의 마주보고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이 밑변의 양쪽 끝에 있는 각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밑각이다 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배운 여기서 성질들은 뭐가 있었냐면 그냥 이거 자체도 있었지만 얘를 이렇게 수선 일탄을 내리시게 되면 얘가 반으로 쪼개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가지. 첫 번째가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M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그림을 그려놓고 뭐라고 얘기를 해?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그려서 삼각형 BAM이라는 것과 삼각형 B가 아니라 CAM이구나. AM이라고 하는 얘네들은 우리가 요거를 반으로 똑같이 자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을 때 SAS 합동의 경우로 양쪽 끝에 있는 각들이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하죠.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이유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렸을 때 AM과 BC가 직교하시게 되면 얘가 직교하면 각 BAM과 각 CAM이 같고 그 다음에 BM의 길이와 CM의 길이가 같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또 다른 방식에서는 요걸 똑같은 얘기에서 BAM 하고 CAM이 같으면 AM과 BC가 직교하고 BM과 CM의 길이가 같아져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알겠지? 얘는 알겠니? 그래서 뭐 책에 있는 문항들은 거기 있는 거 개념 확인 문제들은 채워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쉬워서 설명 따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등변 삼각형 얘기가 끝나는 거죠. 사실 이등변 삼각형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등변 삼각형은 나중에 뭐라고 하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새끼는 뭐랑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층과 관련성을 갖고 있어서 배운 거다. 실제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 새끼를 이용해서 외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알아두시도록 하세요. 좀 이따가 얘기 다시 하겠지만,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이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삼각형을 그릴 때 너네가 삼각형의 작도를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했었냐면 세 변의 길이가 있으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하는 방법, 두 변과 끼인 각이 있으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하는 방법, 한 변과 양끝 각이 있으면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배웠니? 배웠어 안 배웠어? 기억나 안 나? 조금 하는데. 조금 하나? 도안 혹시 기억나? 선분의 이동, 각의 이동 이런 거 배우신 거 기억해요? 원래 너네가 뭐해? 각 선분이 이렇게 있어. A, B 선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다가 컴퍼스에 여기다 옮길 건데 A 프라임 쪽에다 옮길 건데 여기다 점을 찍고 컴퍼스의 중심을 이렇게 해서 여기 컴퍼스를 그려서 이 길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 연결하게 되면 뭐가 된다? 얘가 A와 B의 길이가 같아진다.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그치? 여기까지 배운 적 있지? 자, 근데 봐봐. 원래 한 변에 두 변과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을 배우면 삼각형이 하나로 그려지잖아. 자, 봐요. 우리가 여기다가 B의 각도를 하나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B부터 C까지의 길을 이만하게 적으세요. 그럼 B의 각도를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 거야. 쭉 이렇게. 됐어? B부터 C가 되면 안 되는구나. A부터 C까지가 되겠네. 됐어? A부터 C까지 길이를 그리게 되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AC의 길이를 잡아서 이렇게 AC의 길이를 잡아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겠죠? 맞아? 그럼 AC의 위치를 잡아주면 여기서부터 중심 잡고 여기다 그렸을 때 여기가 잡힐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뭐가 될 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C가 되실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C가 되기 때문에 그림이 두 가지로 그려집니다. 원래 여기까지 됩니까? 그런데 삼각형이 직각이 되시면 이 B의 각도가 직각이 돼버리시면 됐니? 직각이 돼버리시고 네, 그림을 그려도 해요. 계속이에요. 똑같은 방식에서 A부터 B까지가 길이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리고 각 B가 90도야. 이렇게 돼 있으면 A부터 B까지 여기다 가져오신 다음에 B에서 90도를 이렇게 그릴 거고 그 다음에 이 C의 길이 값을 우리가 잡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림을 그렸을 때 하나만 잡혀요. 그림이 실제로. 그래서 등장한 게 뭐야? 직각삼각형의 합동조건입니다. 알겠어? 끼인 각이 아닌 한 각이 90도가 돼도 사실은 삼각형은 하나로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배우시냐 직각삼각형 합동이라고 하면 사실 중요하게 배우는 녀석은 RHS 합동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말하는 R은 직각, H는 빗각 이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야, 이 변의 길이하고 여기도 사실 이렇게 그려요. 이 변의 길이하고 이 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그러면 얘는 SAS 합동 아니잖아 사실은. 맞지? SAS 합동 아닌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얘네 둘이 합동이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RHS 합동이라고.
이거 RHS 합동은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를 증명해요. 이거 이등변 삼각형. 얘나 여기 봐. 그러면 얘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 얘를 그냥 그대로 놓고요. 얘를 돌려서 뒤에다 붙이죠. 옆에다가. 왜? 이 길이가 같았으니까. 90도 이렇게 붙겠죠. 그럼 얘하고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맞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얘하고 바뀌었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RHS라고 하는 건 뒤집어서 붙이는 순간 뭐가 된다? 이 둘의 삼각형의 관계성이 ASA 합동이 되니까 무조건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림으로 작도로 설명할 수도 있기는 한데 증명은 이렇게 증명해. 붙여서. 그렇지? 자, RHA 합동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RHA 합동은 매번 얘기하지만 그냥 SAS 합동, ASA 합동하고 똑같습니다. RHA니까 90도 같아야 되고 빗변이 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한각이 같아야 되니까 이각과 이각이 같은 거죠. 그러면 사실 뭐야? 원래 두 각의 크기를 알게 되면 뭐한다? 나머지 한 각의 크기를 당연히 우리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뭘로 봐도 되냐면 ASA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합동을 이렇게 배우는데 이걸 왜 배웠냐라고 얘기를 하면 각의 이등분선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걸 우리는 배우고 싶은 거고, 각의 이등분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각을 반으로 쪼개는 어떠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이쯤 되면 되려나? 얘랑 이렇게 똑같이 했어요. 뜨니? 얘나 얘들? 그러면 여기다가 이 점을 하나 잡아서 수선을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하나 내렸어요. 그럼 이 둘은 길이가 같아져야 돼. 왜? 90도에 빗변 공유하고 있고 한각 같으니까 두 삼각형은 뭐가 될 거냐면 RHA 합동이야. RHA 합동이니까 당연히 대응변의 길이는 같으셔야겠죠. 이해돼요? 얘나 이해됐어? 도와줘 이해돼? 근데 실제로 얘네들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의 상황을 배우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무작위로 선분을 뽑았는데 이 무작위로 뽑은 선분 입장에서 보니 요 선분의 이 점에서 이 길이에다가 선을 내리고 여기다 선을 내렸더니 얘가 길이가 같아지더라 이거죠. 그럼 얘가 길이가 같아지면 뭐가 될 거야? 각이 2등분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뭐에다 쓸 거냐라고 하면 사실 얘네들은 너희들이 내심에서 쓸 거야. 됐니?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도하고 얘나는 워크북까지 다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지금 개념북을 보면 17페이지까지를 너네가 풀어보시고 있어야 돼. 남들보다 숙제량이 좀 많을 거야 당분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17페이지만 앞이 아닐까? 거기까지 앞에서부터 그 17페이지까지 풀어서 갖고 오셔야 되겠구나. 좋아요. 워크북은 일단은 능력 되시면 하시고요. 안 되시면은 일단 제외할게요. 그러면 내심과 외심을 지금 가리키지 않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왜 쟤네들이 내심과 관련성을 갖고 있고 얘 왜 내심과 관련성을 갖고 있냐는 것만 설명하고 끝낼 거야. 외심이라고 하는 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원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 바깥에 삼각형이 이 안에 이렇게 꽂히면 삼각형이 이렇게 꽂혔을 때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을 외접원이라고 부르고 외접원의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외심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문제인데
외심이니까 당연히 원이니까 다 이 길이가 같아질 거야. 맞지? 얘나 얘들? 그러면 얘가 길이가 다 같아지면 얘가 하나의 이등변 삼각형인데 여기서 수선을 이렇게 내렸을 때 얘가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거죠. 얘도 이렇게 선을 내리게 되면 이게 반으로 쪼개질 거라는 거죠. 얘도 선을 내리면 얘가 반으로 쪼개질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삼각형이 있을 때 이러한 삼각형이 있으면 이 삼각형의 외심을 어떻게 찾냐? 이 변의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수직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려서 둘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외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외심의 작도를 하기 위해서 사실 너네가 이등변 삼각형을 배운 거야. 외심은 어디 있는가? 알겠어? 얘나 이해돼? 다미도 이해됐어? 그래서 너네가 배우는 건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녀석도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결국은 이 세 개가 길이가 다 같을 거고 이 녀석이 뭐가 돼요? 외심일 거예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심은 원이 이렇게 있으면 밖에 삼각형이 그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외심이라고, 외접원이라고, 내접원이라고 불러요. 미안해. 원이 삼각형 안에 그려져 있어서 이걸 내접원이라고 불러. 안쪽에서 다 만난다. 얘나 알겠지? 안에서 다 만나니까 이걸 내접원이라고 부른다고. 이 내접원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불러. 알겠지? 도와줘? 자, 그러면 봐봐. 이 원의 중심에서 보면 여기다 선 내리고 여기다 선 내리고 여기다 선 내리면 다 길이가 어떻게 될 거야? 반지름으로 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같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이렇게 선 내리고 이렇게 선 내리고 이렇게 선 내리면 얘네들이 합동이고 합동이고 합동이니까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같을 거야. 됐어?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어떤 거일까? 이렇게 똑같은 삼각형을 하나 그려서 이번에는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요. 얘하고 얘하고 같도록. 색깔 다 적으려고 지랄이지?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려요. 그 다음에 이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 녀석에서 수선을 이렇게 내리시고 이 녀석에서 수선을 이렇게 다시 내리면 이 둘의 길이가 어떻게 될 거야? 같을 거라는 거죠. 요 위쪽에서. 요 밑에 쪽에서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수선 내리거나 여기서 수선 내리거나 또 같아지겠지. 그러면 요 각 변에 이르는 거리가 다 같을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다? 내심이라고 부를 거다. 그래서 지금 배운 내용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합동, 각의 이등분선. 이등변 삼각형은 외심 때문에 배우신 거고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사실 뭐 때문에 배우신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 때문에 배운 건데 각의 이등분선은 사실 뭐다? 내심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배우신 겁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2015학년도 교과 개정안 책을 갖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내외심 전까지 즉 25페이지까지가 모두 다 끝난 상태에서 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지? 뭐 주영이야 뭐 다 해놨을 테니까 워크북은 한 것만 해오시면 될 거고요. 자, 내용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 책검사 좀 할게. 여기까지 끝.